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1월 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큰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가 여전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 물량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2218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래 꼬리를 아주 길게 달았고요. 장중에 이제 2200포인트를 깨고 217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쌍바닥 라인까지 결국에는 주가가 끌어내려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제 요 고점을 비롯해서 쭉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20% 가까이 지수가 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고요. 웬만해서는 이제 61선 근처에서 좀 반등을 시키면서 N자로 올라가 주기를 기다렸는데 지금은 증시에 대한 흐름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바닥 라인 근처를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횡보하는 패턴과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라인을 계속 받쳐주면서 다시 상단으로 치고 가는 그런 라인이 형성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아래 하단은 2100 후반대, 그 다음에 상단은 2500 초반대 정도가 박스권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받기 전까지는 이 박스권을 계속 횡보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유동성 자금이 풀렸을 때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천천히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 지금 4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오늘 매수를 했는데 기관 투자자가 4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연말에 이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 기준일까지 바짝 매수를 하고 지금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가 많이 붙었다가 금융투자 매도 물량으로 지금 코스피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말에 특수하게 이제 매수했던 그런 물량이었다면 이제는 오늘까지 해서 대부분 이제 그 매수 물량이 매도로 출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쭉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보았을 때는 코스피가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이제 67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천스닥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지수가 지금 이제 600 후반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닥 라인까지 찍고 지금 오늘은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지금 쭉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다시 치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피처럼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 횡보 구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매도 물량이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은 오늘 기관이 매수를 좀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는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양지수는 계속 약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해외 증시, 미국 증시는 어제 휴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 증시는 어제 상승을 좀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기간 매도 물량의 그런 추례로 조금은 하락을 하였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6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279원이고요. 이제 내려가는 와중에 잠깐 이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21선을 따라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이제 크게 상승을 할 때와는 좀 반대로 21선 아래에서 계속 추세를 이어가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300원대를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한 채로 이 환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이 1200원 후반대 정도를 계속 횡보를 하는지 아니면 바닥 라인을 계속 뚫고 내려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율 자체가 이제 금리의 고점을 의식해서 지금 떨어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증시가 이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반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뭐 그런 연말에 그런 배당금에 대한 추례, 배당락에 대한 추례 물량 혹은 조금은 불안한 그런 주변 환경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좀 이제 출회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정부의 이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흐름에 다시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서 천천히 좀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시장이었지만 2023년도 사실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자,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V자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하락세를 끝내고 좀 단기에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더 시장이 좋지 않아져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미 이 시장 악화는 예상될 만큼 예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시장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계속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도 부동산 이 규제를 풀면서 그런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동성 공급이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반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유동성 공급을 해서 바로 V자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 분명히 이 하락세도 멈출 것입니다. 차근차근 지금은 바닥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천천히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매수 기회가 왔을 때 매수를 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기업의 그런 이 비전과 그 다음에 시장의 그런 흐름을 좀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물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고요.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증시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도 이제 고점을 찍고 3.75%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점을 다시 탈환하러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한풀 이제 꺾이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계속 하락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는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하락해서 0.98% 하락했고요. 15,1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하락을 했고요. 새해 이틀 연속 지금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크게 지금 거래량도 없는 상황이고 주가 자체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락 마무리를 좀 했고요. 계속해서 보면 시간의 거래량도 크게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간에는 보합 정도로 마무리했고요. 거래량은 280만 주 정도로 어제보다 조금 증가했지만 여전히 크게 거래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850원 이제 마지막에 좀 상승을 시키고 12월 29일부터 해서 또 이제 3일 연속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전히 계속 15,000원대를 좀 횡보를 하면서 좀 지루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지금 없다 보니까 크게 상승 하락에 대한 방향도 강하게 움직여 주지 않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거의 2,500 고점을 찍고 2,170포인트까지 오늘 저점 기준으로 거의 20% 가까이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증시가 좀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바닥 라인 기준으로 상승폭의 거의 절반 정도를 반납을 좀 했지만 코스피는 사실 거의 바닥 라인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떨어질 때는 조금 이제 선방을 하고 코스피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할 때는 또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조금 하락을 했다가 받쳐주었고요. 여기서 이제 쌍바닥 정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21선은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고 61선은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수렴 구간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1선, 5일선, 61선이 모두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래량이 필요한데요.
그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좋은 흐름은 이제 이런 구간입니다. 5일선이 이제 21선을 뚫고 나가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21선 위로 타는 것을 아주 선호하고요. 여기서는 이때처럼 거래량이 터져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져 준다면 이제 21선 위로 주가가 좀 자리를 잡아주면서 양운선 구름을 뚫고 나가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5일선이 빠져나오면서 21선과 61선이 평행하게 이제 다시 이렇게 갭을 벌리면서 올라가 주는 것이 아주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림이 사실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61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를 이룰 때마다 분명히 상승세가 있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때 시작했던 이 파동이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수주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코스피에 대한 하락세로 같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분명히 이제 그런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고 특히 2022년보다는 2023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응이 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추후에 지금 조만간 이 움직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서 이 추세 자체를 이어가면서 상승을 시켜주는지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뭐 크게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가 이제 13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 투자가 23만 주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 전체에서 금융 투자가 지금 4일 연속 빠졌는데요. 금융 투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연기금 투자자는 또 이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5만 5천 주 크게 많지 않지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매수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보험 투지는 크게 변동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는 지금 금융 투자가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같이 같은 방향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주시를 하고 있고요. 연말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가에 대해서는 이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 투자가 공매도를 상환을 시키면서 같이 매수를 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 투자가 같이 빠지면서 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 잔고와 그 다음에 추후 며칠간의 그 공매도 잔고를 계속 지켜볼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연말에 이 대차 잔고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공매도 잔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이제 12월 29일자로 1320만 주로 30만 주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일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그 추세에서 다시 이제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추후 이 흐름이 계속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공매도 거래량이 지금 10만 주, 12만 주 정도 새해에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추후에 지금 이 공매도 잔고가 공개가 되었을 때 계속 늘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던 방향이 연말에 그런 특수한 이유 때문에 급하게 이제 상환을 했던 거라면 결국에는 이제 연초에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계에서는 이제 JP모간이 또 매수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크게 뭐 특별한 물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지금 금융투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의 이 물량에 대한 관계는 확실히 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번 그 흐름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를 보시면 대차 잔고는 오늘 424만 주가 상환이 되면서 오늘 대량으로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결이 이제 연말에 바짝 이제 대차 잔고가 늘었다가 또 연초에 이렇게 상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요때는 이제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면서 이 대차 잔고가 또 늘었는데 여기서는 공매도 잔고가 또 늘어나면서
이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자로는 지금 대차 잔고가 좀 늘었는데요. 이 연초에 대차 잔고가 대량 상환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특수한 이유 때문에 대차 잔고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950만 주로 대차 잔고가 평소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고요. 여기서 대차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융자 금액도 지금 상환이 상당히 많았고요. 오늘 특별하게 이 신규 상환도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0만 주로 신용 잔고도 평소보다 조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차 잔고는 줄어들었는 대신 지금 이제 외국인 추정 물량이 8만 2천 주 매도해서 당일 물량이 108만 주로 물량이 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던 그날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 물량이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날 기준으로 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면 아무래도 대차 잔고가 또 공매도화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 공매도를 또 적극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95%로 지금 이제 12.2% 정도의 보유율이 지금 많이 낮아졌고요. 한 12% 수준에서 지금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차 잔고가 지금 많이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로 또 접근을 하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매수했던 물량이 다시 또 이렇게 매도로 빠르게 출회가 되면서 공매도 잔고와 연계되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며칠을 더 보면 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 수급 자체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입니다. 폴란드 원전 수출 소식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추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제 말에 갑자기 이제 폴란드 민간 원전 수주에 대한 수출 거의 확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이 규모라든지 그런 계약 방식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내용이 좀 나왔고요. 지난해 이제 12월 15일에 개발 계획을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마지막 달까지도 지금 이렇게 폴란드와 원전에 대한 협력을 계속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달했던 내용에는 개발 계획의 이제 소요 예산과 예산 공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몇 기에 대해서 공사를 확정을 지을지 언제 공사를 시작할지는 확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재원 조달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제출한 계획에는 재원 조달 합의가 빠졌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가 오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주보다는 이제 지분 참여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재원 자체가 민간 기업이 부담하기에 어려운 만큼 투자자가 함께 특수 목적 법인 SPC를 설립한 뒤에 대출 자금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PC 특수 목적 법인 자체는 사우디에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사를 진행할 때 그 사우디 아람코와 같이 합작사를 설립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폴란드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사전 예비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LOI를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까지 전달을 한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팍과의 논의를 통해서 이번 이제 상반기에 예비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건설 타당성과 재원 조달 등을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주를 확정 짓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하반기 정도는 가야지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폴란드 원전이 뭐 다른 원전에 대비해서 뭐 수주 가능성이 낮다라든지 뭐 사업이 갑자기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는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확실히 이제 폴란드는 이 에너지 자립에 대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네, 원전 이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 사장이 새로운 사장이 왔었죠. 그래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보면 현재는 이제 체코와 폴란드 신규 원전이 한수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를 할 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한 비중이 있는 그런 신규 원전 수출 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를 잠재 국가를 잠재 이 수주 국가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주 활동을 맞춤형 수주 활동을 펼쳐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노형 수출 말고도 이제 한수원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제 원전 기자재라든지 운영 정비, OEM 서비스 분야로 이 수출 사업을 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이 상당히 이제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사장이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사업은 이제 아직 초기 단계라고 이 평가를 할 만큼 사장도 이제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뭐 예비 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LOI 체결까지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 노후화된 이제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이제 송전망 자체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호수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서 이 취수원이 풍부하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전을 돌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주변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고요. 체코 원전은 이제 한수원,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입찰서를 제출을 했고 내년 9월에 이제 최종 입찰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라든지 2024년 정도는 돼야지 좀 이제 구체적인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체코 원전도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좀 많이 앞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신규 수주도 있지만 OEM 관련해서 필리핀 바탄 원전이라든지 루마니아 삼중 수소 제거 설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수요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신한울 3, 4, 5기 건설과 그다음에 이제 이 10기가 오는 2030년 이내에 설계 수명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10기에 대한 수명 연장 이런 것들의 일감들이 하나둘씩 계속 공급이 될 것으로 네,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한꺼번에 진행되다 보니까 인력 문제가 도드라진다. 그래서 UAE가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690명 가량이 이제 현장이 나가 있는데 이들을 이제 복귀시키고 네, 다시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장이 인력 문제를 걱정할 정도로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비춰집니다. 그래서 한수원도 좋겠지만 당연히 이제 이 원자력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OEM과 뭐 그런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그러면 노형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게 거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계속해서 제가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올해 그린 수소, 해수 담수화 등 녹색 산업 분야에서 20조 원의 수주를 이룬다는 목표를 이렇게 세웠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녹색 산업은 탄소 중립과
순환경제, 물산업 등을 이렇게 더 넓게 가져가는 그런 신사업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인 해수 담수화 플랜트 이 수주권을 보시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은 그린 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조 5천억 원의 수출을 이룬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동 지역에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린 수소가 지금 집중화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네옴시티를 의식해서 이렇게 높은 수출을 지금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크고요. 거기에 필요한 식수라든지 그런 공사 이 공급수라든지 아니면 배수라든지 그런 쪽을 모두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의 이 생활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사우디와 아주 긴밀하게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네옴시티는 지금 거의 700조 원, 1000조 가까이의 그런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가 MOU 체결은 다 했지만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올해는 이제 경기 침체에 있는데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크게는 더 라인, 옥사곤, 트로제나처럼 이렇게 상당히 큰 규모의 이 도시를 신도시를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공사 규모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수용 인구를 보시면은 이 더 라인이라는 것은 9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옥사고는 9만 명, 그다음은 이 트로제나는 7천 명입니다. 근데 연간 관광객을 70만 명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라인, 옥사곤, 트로제나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지면은 거의 이제 1000만 명에 가까이 그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도시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식수가 상당하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사우디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그 8천억짜리 규모로 이 공사를 했을 때 가장 최근에 공사했던 것이 태양광으로 일부분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의 전력을 충당을 하는 그 구조로 건설을 했고요. 그게 이제 아마 하루에 이제 200만 명 정도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1000만 명 가까이 이 식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양의 이 식수 공급이 되더라도 총 5개 정도의 이 플랜트가 있어야지 하루 식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산 이 그룹 회장이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 빈살만이 왔을 때 대표적인 기업 이 회담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장정원이 아니고 박정원이죠. 네, 박정원 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MOU 체결 관련해서는 이제 주단주 공장을 체결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렇게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본격적으로 이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 하면 효성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이 대표적인 기업에는 효성이 없었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이 사우디의 그런 플랜트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력과 그 신뢰를 상당히 믿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도 건설인 만큼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지금 이제 사우디 쪽에서도 이렇게 네옴시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옴시티라는 것은 사실 이전에 UAE 쪽의 중동 그 두바이 건설이죠. 그 도시 건설과 상당히 유사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때도 두바이가 진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사막에 그런 큰 건설을 큰 도시를 건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런 의심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건설을 완료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사우디에서 이제 이 비전 2030을 내세울 만큼 이제는 석유 시대가 끝날 수 있는 이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유가 시대로 인해서 이 사우디가 상당히 이제 불을 많이 축적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네옴시티에 대한 건설 확률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주 건들이 이제 올 초 늦어도 2월까지는 수주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들, 경기 침체와는 다르게 이제 해외 건설 수주 소식이 올해는 상당히 이제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좀 잘 이기고 이 수주 소식과 함께 오히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2023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